그 순환인데, 자, 이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 지금 운반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죠? 우리 몸을 돌고 있는 걸 우리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제일 기준이 될 놈이 바로 심장이죠. 자, 순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될 애가 바로 심장인데, 완전 근육 덩어리. 자, 이 근육 덩어리 우리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콩탕콩탕 뛰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댕겨야 되죠. 자, 이렇게 박동이 계속 일어나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인데, 얘는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수축됐다 이완됐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된다. 자, 여기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 이걸 우리는 심장박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장박동이라. 우리 심장 이렇게 만져보면 꽁딱꽁딱 뛰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요 심장박동을 통해 가지고선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혈액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구조 별표 왕창.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평면구조 옆에 있는 게 요게 좀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볼게요. 자, 위쪽에 방, 밑에 실. 그래서 방실, 방실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우야. 내 안에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자, 이 심방인 아이들은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죠.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자, 그럼 심방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심실로 내려가요. 심실로 내려가는데, 심실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실에서는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자, 심방에서 혈액을 받아들이고요. 심실에서 혈액을 내보낸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장박동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면 심방과 심실이 이완,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자, 봐봐. 심방하고 심실이 얘와 얘가 같이 이완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콱 하고 늘어나게 되면은요, 우리 주사기 뒤로 쭉 잡아당기는 것 같이 공간이 생기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외부 혈액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정맥에서 혈액을 심방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데, 이런 다음에 심방을 수축. 그럼 여기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가. 그 다음에 심실 수축. 그럼 여기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자, 늘어났다 쭉쭉, 늘어났다 쭉쭉, 이런 식으로 박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심실에서 수축을 할 때 혈액이 동맥 쪽으로 가야 돼. 자, 동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심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구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판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판막, 여기도 판막, 여기도 판막, 여기도 판막. 이게 판막이야. 자, 이 판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구조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 봐봐. 판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혈액이 일로 갔어. 일로 갈 땐 이렇게 열리죠. 근데 얘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닫혀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구조야. 자, 그래서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막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거를 방지해줘요.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다라는 거야. 판막 이상 생기면은 이제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고 제대로 그 한쪽 방향으로 못 가게 돼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렵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구조 다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심장 형태인데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자, 아까 심방은 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심방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체크.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정맥은요,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오는 혈관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와.
그 다음 우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니? 우심실로 내려가요. 자, 우심실은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폐동맥. 여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 요 놈이야. 자, 폐동맥은 어디로 가는 혈관이겠냐? 폐로 가는 거야. 그래서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이 폐동맥이 되는 거야. 폐로 갔다가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이고 다시 어디로 들어오느냐? 폐정맥을 거쳐서. 자, 좌심방이죠.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는데 폐정맥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럼 좌심실로 내려왔다가 여기 체크, 또 대동맥과,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돼 있어. 자, 대동맥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또 어디로 가겠어?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렇다면 심장에서 가장 근육질이 두껍게 나타나 있는 게 누구냐? 좌심실이야. 왜? 온몸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근육이 가장 두껍다. 그림상으로도 보면은 근육이 제일 두꺼운 거 보이죠? 그죠?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뒤에서 순환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텐데, 대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요, 대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 온몸이랑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 폐자가 붙어 있던 애들은 폐랑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옆에 1, 2, 3번 1, 2,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순환계죠. 순환계. 2번은요, O, X, X, O, O. 됐니? 혹시 2번에서 질문? 없어요? 자, 3번에는요, A가 우심방이죠? 니은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B는, 2번은 우심실이죠. B는 우심실. 디귿 가야 되고, 좌심방 리을 가고, 좌심실 기역 가고.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혈관인데, 자, 아까 심실이 동맥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실이 동맥과 연결돼 있다라고. 자, 그렇다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그럼 심장에서 쫙 하고 뿌려주는 그 혈액의 혈압을 견뎌줘야 돼.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에는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요.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맥 다음으로 나오는 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은 너희들 몸에 이렇게 바늘로 콕 찔렀을 때 피 나오는 곳 있죠? 그럼 거긴 다 모세혈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 나오는 곳에서. 그러니까 온몸에 퍼져 있어. 응? 온몸에 퍼져 있는 거야. 자, 가늘한 혈관으로서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데 온몸에 퍼져 있네. 그래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한테 양분 갖다 주고, 자, 세포 살아있어요. 산소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해. 그거를 모세혈관한테 받아오고요. 그 다음 노폐물들을 다시 모세혈관한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체크하자. 물질 교환이라는 게 일어나요. 물질 교환. 자,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노폐물 실은 애들은 이제 또 어디로 가? 정맥 타고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동맥, 모세혈관, 정맥. 항상 혈액은요,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흘러요. 자,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혈액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 동맥은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높은 혈압 견뎌야 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을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물질 교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고요. 혈관벽이 얇아요.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이렇게 조직세포한테 전달을 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 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오니까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애가 바로 이 정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얘는
혈압이 매우 낮아요. 혈압이 매우 낮아서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 그 얘기는 뭐야? 거꾸로 오른다는 얘기야. 그 정맥 안에서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느냐? 판막이 존재해요.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정맥 안에는 판막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그림상에서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려고 할 때는요, 정맥 안에는 판막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혈관벽은 당연히 동맥이 가장 두꺼워요. 그 다음 정맥이고, 모세혈관이 가장 얇아요. 모세혈관은 한 겹의 얇은 세포층,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왜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 가장 얇은 이유가 뭐냐? 물질 교환해야 되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혈압은 동맥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이 가장 낮은 거야. 오케이? 자, 동맥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모세혈관, 정맥이 가장 낮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심장 입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정맥이니까 가장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 혈액이 흐르는 속도, 당연히 동맥이 가장 빠른데 두 번째로 빠른 게 혈압이 가장 낮은 정맥이 두 번째로 빨라요. 모세혈관이 오히려 제일 느려. 이건 왜 그러냐면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다 그랬죠. 자,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얘는 모았을 때 단면적이 넓어. 자, 그래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다시 보게 되면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고 요 두 가지가 물질 교환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야. 물질이 쉽게 교체를 하려면 천천히 가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노폐물의 이산화탄소 노폐물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팔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혈관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잡고선 꾹꾹꾹 하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혈관들. 자, 걔네들이 뭐냐? 바로 정맥이죠. 동맥은 보기 어려워. 왜 보기 어려워? 얘는 근육 밑에 쪽에 주로 위치해 있어. 근데 만져지는 데가 있죠. 어디? 손목, 여기 목 이런데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꽁딱꽁딱 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왜 뛰고 있느냐? 심장에서 심실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그 흔들림이 동맥 쪽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동맥이 흔들림이 나타나. 그걸 우리는 맥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맥박수하고 심장박동수가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일부 다른 데서는 뭐 못 만져지는데 이런 손목 같은 데 만져지잖아. 그게 왜 그래? 손목은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질 수 있다라는 거. 동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뭐 바로 죽진 않아. 자, 동맥 딱 하고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끊어졌어. 그럼 여기서 피가 나오겠지. 근데 질질질질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지 않아. 심장이 뛸 때마다, 수축할 때마다 뿅뿅뿅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오케이? 자, 혈압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근육성이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지혈하기가 힘들어.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거야. 동맥은. 정맥은 혈압이 낮으니까 금방 질질 흐르다가 지혈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됐니? 자, 다음 혈액인데, 자, 혈액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 성분인 혈장은 액체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성분인 혈구로 되어 있어. 자,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혈장 같은 경우엔 주성분이 누구냐? 바로 물이에요, 물. 주성분이 물이야. 그래서 흘러다니는 운반작용을 주로 하는 거죠. 자, 다음 별표는 혈구인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핵이 없어요. 근데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데 핵이 있어.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그냥 혈장 따라서, 혈액 따라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균들 딱 오게 되면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선 식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1212 네 문제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우리 A가 뭐니? A와 C를 구분하는 건 요 판막이에요. A는 뭐야? 동맥이 되는 거죠. B는 모세혈관이고 C는 정맥이 되는 거야. 가는 판막이고요. 자,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판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흐르는 방향은 A, B, C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는 어디야?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B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XXO, XO. 여기서 혹시 질문?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하면 안 돼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으로 줘야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줄 거는 뭐야? 산소와 영양분을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번에 보시게 되면 혈장, 혈구, 그죠? 혈장, 혈구. 자, 그 다음 액체 성분은 혈장이죠. A고요. 세포 성분은 혈구죠.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가장 많은 애가 누굽니까? 물이죠. 혈장에서 가장 많은 건 물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자, A는 적혈구죠. B는 백혈구, C는 혈소판이죠. D는 혈장이 되는 거고요. 핵이 없는 것, A부터 C까지 중에 핵이 없는 것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A와 C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혈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혈장의 기능은 뭐냐? 바로 운반작용입니다. 운반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혈구의 기능, 이거 별표 한번. 자, 혈구는요,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운반을 해줘. 이 적혈구 안에 붉은색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요. 자, 얘가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랑 결합을 해요. 산소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당연히 폐가 되겠죠. 그래서 폐로 갔을 때는 산소랑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부족한 데에서는 산소랑 떨어지게 돼. 그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 쪽으로 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결합했다 떨어졌다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때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과 헤어진 분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산소를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혈구는 식균작용, 그러니까 들어온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그 균이 세균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 혈액 검사 같은 거 할 때 백혈구 수치가 쓸데없이 높으면은 몸에 무슨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상처가 났어. 피가 흘러. 그럼 혈소판이 공기랑 접하게 되면서 고분자 물질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똥 하고 뚫려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으면 혈소판이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막을 형성한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에 혈구들이 오다가 딱 걸려. 그러면서 굳어. 그게 바로 그 딱지가 앉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우리 간호사들 그 저기 주사 놓을 때 혈관 주사 놓을 때 이렇게 톡톡 치면서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방울 최대한 없애려고 그러잖아. 공기방울이 주사기 안으로 해서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공기방울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혈소판이 고분자물질 되면서 혈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지나가다가 모세혈관 막아버리면 그쪽 부분에 혈액이 못 흐르게 되겠지. 심장 쪽이면 심장마비, 머리로 가면 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험하니까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막아주려고 이렇게 최대한 없애려고 그래요. 자,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그리고 혈소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병이 바로 뭐야? 혈우병이죠, 혈우병. 그죠? 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피 한 번 찍 났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계속 피를 질질 흘리고 있지. 그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옆에 요것도 좀 봐줘. 백혈구만 핵이 있어요. 나머진 핵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나머진 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크기는 백혈구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적혈구, 혈소판이 가장 작아요. 근데 숫자로 따지면은 적혈구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이게 적혈구 때문에 그래요. 음. 됐나요? 일단은 바로 옆에 1, 2번 문제 먼저 좀 할게요. 1, 2번 문제 먼저 좀 해주세요. 음.
자, A가 적혈구, B가 백혈구, C가 혈소판, D가 혈장이죠. 그래서 1번에는 뭐가 돼야 돼? A, B, D, C 이렇게 되죠. A, B, D, C. 오케이. 헤모글로빈은 폐와 같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조직세포와 같은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가 떨어지는 성질이 있죠. 그렇게 해서 산소를 운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적은 이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별표 왕창인데 혈액순환. 순환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건데 이거 그냥 순서대로야. 어떤 순서야? 심실, 동맥, 모세혈관, 정맥, 심방. 요 순서야. 오케이? 자, 심실에서 나와요. 나오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혈관이 바로 동맥이죠. 동맥에서 모세혈관 가가지고 모세혈관에서 정맥 가서 다시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요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들 얘기를 할 때 대자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은 대자를 붙여주시고요. 폐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애들은요, 또는 폐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동맥은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들어가는 건 대정맥 이렇게 되는 거야. 폐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폐동맥, 나오는 혈관은 폐정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알겠죠? 자, 그 다음 대정맥은 일단 대동맥부터 얘기하자. 대동맥은 어디랑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거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온몸의 모세혈관 다음에 대정맥에서는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순서야. 먼저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요걸 온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개념이야? 온몸한테 산소와 영양소 주고 노폐물 받아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좌심실에 나간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 지나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서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폐순환인데요. 자, 폐순환은 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 폐로 가면은 뭘 받아오겠어? 산소 받아오는 거야.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폐순환이 되는 거야. 온몸 순환, 폐순환. 자, 다시 이쪽 그림으로 가서 자, 좌심실부터 얘기를 합시다. 좌심실에서 어디로 가요? 대동맥 가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 방금 체크한 게 바로 뭐야? 온몸 순환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심방에선 우심실로 내려가죠. 우심실에서 폐동맥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 가요. 그리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야. 그린 다음에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으로 가요. 이게 폐순환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림 나오면 각 그 기호에다가 위치에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산소만 보자. 산소. 폐를 지나고 나면 산소를 얻어 갖고 오는 거지. 그럼 산소를 얻은 이 혈액이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거쳐서 온몸으로 갔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들 여기에는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이 흘러요. 그렇게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이니?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 동맥혈. 자, 산소를 풍부하게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는데, 자, 주의할 게 이거야. 동맥에 흐르는 혈액이 동맥혈이야. 그러면 안 돼.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혈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정맥혈은요. 자, 정맥혈은요.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딜 지나가고 나겠어? 어딜 지나가고 난 거야? 바로 온몸을 지나고 나면 정맥혈이 흐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됐니? 자, 옆에 1, 2번 요것만이죠? 요것만 먼저 좀 해볼까요? 자, 봅시다. 1번에 뭐니? 온몸 순환 경로는 라가 뭐예요? 좌심실. 그쵸? 그 다음에 어디로 가? D. 대동맥이죠. 자, 대동맥으로 갔다가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B. 대정맥이죠. 자, 그 다음 우심방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DB가 돼야 되고 2번은요. 폐순환은요. 나부터 시작이죠. 우심실이죠. 우심실. A. 폐, 동맥, 폐의 모세혈관. C. 폐정맥이죠. 그 다음 좌심방으로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만 빨리 얘기하자. 자, 3번에는 산소, 동맥혈, 정맥혈. 2번에 많이 적게 폐정맥, 대동맥,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죠. 자, 보자. 그 다음 거 보자. 여기 지금 요 다음 거에는 뭐가 나오냐면 혈액 관찰이라고 돼서 나와 있잖아요. 자, 혈액을 관찰하고 관찰한 혈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받침유리의 혈액을 떨어뜨리고 생리식염수를 떨어뜨려 희석한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해. 혈액이 이렇게 그 위에서 혈액을 퍼뜨릴 때 혈액이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혈구가 터져. 그래 어떻게 하느냐? 혈액이 있는 쪽 반대편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밀어가지고 퍼뜨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에탄올 떨어뜨리죠. 이 살아있는 상태와 똑같은 이렇게 고정시키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김사액이라는 걸 떨어뜨려요. 자, 얘는 염색약이야.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켜주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백혈구 보이죠? 적혈구 보이죠? 그런데 개수 어마무시하게 적혈구 수가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혈액순환 경로 꼭 이제 모세혈관 기준으로 외워주세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바로 동맥이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 다음에 정맥. 혈관 순서예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 다음 온몸이면 대자 붙이면 되고요. 폐면은 폐자 붙이면 돼요. 폐동맥, 폐정맥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요건 기억해 주셔야 돼. 대동맥은 심실과, 동맥은 심실과, 그 다음 정맥은 심방과. 자, 대동맥은 좌심실, 우심방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우심실, 좌심방 이런 식으로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30쪽까지 우리 30번이죠. 30번까지 203쪽 30번까지 이건 그닥 어렵지 않을 거야. 앞에 내용 보면서 해줘. 지금은 못 외우니까 꼭 다 풀어보세요.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19번까지 먼저 채점 먼저 할게. 19번까지만 채점하고 나머지 숙제로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하자. 먼저 1번부터 1번에 3, 2번에 3, 3번에 1, 4번에 4, 5번에 가는 A, 나는 C, 6번에 2, 7번에 2. 자, 일단 7번까지 먼저 질문부터 받을게. 빨리 틀린 거. 5번. 얘들아 5번 보시면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온몸을 지나온 혈액 받아들이는 곳 어디야? 우심방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심방이 되는 거고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야?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좌심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C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또 질문 있니?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4, 11번에 3, 5, 12번에 4, 5, 13번에 3. 여기 페이지 질문. 9번에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9번에 보시면 C에는 항상 정맥혈인데 C가 정맥이잖아요. 그죠? 정맥에 정맥혈 흐른다 그러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요. 오케이? 자, 어디야? 폐정맥에는 동맥혈 흘러요. 어?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자, 그 다음 14번에는 4번이고, 15에 B, 16에 4, 17에 4, 18에 1, 19에 적혈구. 자, 여기서 질문. 18번, 17번. 자, 17번부터 볼게요. 17번에 옳지 않은 것 4번에 세먹으려면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랑 결합해야지. 지금 이거야. 폐에서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랑 결합하고 산소가 적은 데서 산소랑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산소가 적은 쪽으로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는요. 나에서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밀라고. 만약에 혈액 있는 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 혈구가 터져요. 그래서 혈액 반대 방향으로 밀는 거 맞고요. 에탄올은 고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쪽 김사액이 핵을 보라색으로 염색시키기 위한 거예요. 지금 서로 바뀌었어요, 핵이. 오케이?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있니? 없으면 30번까지 빨리 계속 해보자.